국어 어떻게 공부했어? 나는 현강 들었다고 했잖아.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고 복습하고 다른 지문 공부할 때도 내가 저 선생님이었으면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었을까?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내 방식은 좀 버리고 선생님들 방식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 나도 기숙학원에서 공부할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국어 선생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평가원 기출의 개념어가 어떤 양상으로 구현이 되는지 머릿속에 익혀놔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사전식으로 정리했어. 예를 들어서 구체화라는 단어를 쓴 기출들을 발견할 때마다 노트에 옮겨 적어서 그 기출들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평가원이 이 개념어를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파악했지. 나는 현강을 들었는데 이투스의 김민정쌤 현강을 들었어. 그래서 김민정쌤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또 보충할 부분은 재종 다니면서 국어쌤들을 통해서 배웠지. 하여튼 나의 결론은 김민정쌤 사랑해요. 아는데 왜 틀렸을까에 대해서 이제 과목별로 좀 고민을 해봐야죠. 과목별로도 그 다음에 시험지별로도 아는데 틀렸다의 이유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실수, 착각, 문제를 안 읽었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 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뻘짓 노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건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정말 어이없게 틀린 것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틀리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 수험 생활에서. 그러면 내가 틀린 것들의 이유를 한번 모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유를 모아봤더니 놀랍게도 그 내가 틀린 실수한 그런 것들에는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자료가 있는 문제에서는 문제를 안 읽어서 틀린다든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이 필요 없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거기에서 계산 실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방학 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계교재 있잖아요. 수특수한. 여러분들 6평 보셨으면 알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 되게 중요하더죠. 그래서 이 연계교재를 방학 때 수완까지는 거의 다 끝내 놓으셔야겠죠? 당연히 9평 전까지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문법 노트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6평 보고 나서 화작에서 언매로 넘어간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언매로 넘어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때까지 언매를 공부하지 않다가 다시 언매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여러분들만의 문법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아는데도 낚이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출해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문법 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공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부 계획은 헌법과 작문, 그다음 문법, 학습 계획을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일간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헌법과 작문은 정말 쉬운 공부잖아요. 따라서 초반에는 유형별 풀이법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아침 시간에, 즉 국어 수능 시험을 보는 시간에 주 2, 3회에 한 개씩 행동 영역 복기를 하면서 빈출 오답을 정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후반에는 오전 8시마다 하루에 한 회 정도 계속해서 풀면서 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작은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음은 문법이에요. 문법은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백지 정리를 하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진짜 백지에다 쓰는 거 정말 짜증나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그냥 하세요. 그다음 중반에는 이제 백지 정리가 됐으므로 개념이 완벽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적용 및 오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국어를 풀다 보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문법 문제지가 하나씩 있을 텐데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5문제, 10문제 혹은 많으면 30문제씩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답을 정리하고 또 틀린 개념을 백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틀린 개념 백지 정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품사 구조에 틀렸어. 그 문제에 틀렸어?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품사 구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백지를 정리해보면 아 내가 여기서 몰랐었네? 얘에서 틀렸었네? 라는 걸 스스로 찾으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후반부가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도 무조건 하루에 100문제씩 양치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앞서서 개념 정리, 백지 정리, 그리고 오답 정리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용, 그리고 개념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속도 증가예요. 속도 증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양치기입니다. 하루에 100문제씩,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0문제씩, 20문제씩, 조금씩 100문제 채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연속해서 100문제 채워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문학 공부 방법입니다. 문학 공부는 앞서 말씀드린 공부 방법과 다르게 조금은 일관되게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루에 무조건 세 지문 1시간 투자. 소설이든 시이든 상관 안 하고 세 지문씩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하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PPT에서 했었던 풀이 방법, 그 다음 공부 방법을 통해서 계속 행동 영역을 복기하면서 실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부 문학을 공부할 때는 문학 지문 분석법 및 선지 특성을 익히시면 돼요. 문학 지문 분석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한테 배운 거 혹은 답지에 있는 거 계속해서 적용해보고 내가 잘 맞는 거, 내가 못하는 걸 찾으라는 뜻이고 선지 특성 익히라는 뜻은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중요하지만 문제와 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지가 보통 어떤 걸 묻고 있는지 그리고 선지의 어떤 부분에 내가 막혔는지 이런 거에 대한 특성을 익히라는 뜻입니다. 중반 부분부터는 속도 증가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즉 시를 풀 때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풀었냐, 소설을 읽을 때 얼마나 빨리 읽었느냐 등의 속도 증가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정 감도 찾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도라고 해봤자 마우스 감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감도는 소설 지문을 읽는 속도 감도입니다. 시 지문은 솔직히 읽는 속도 다 거기에요. 하지만 소설 지문은 누가 1분 만에 읽을 수 있고 누군 3분 만에 읽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읽는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속도의 감도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감도 찾는 법은 간단한데요. 처음에는 타임 어택식으로 1분을 두고 소설 문제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는 2분을 주고 소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세 번째는 3분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시간의 타임 어택을 통해서 나 이 정도 시간으로 읽는 게 가장 나에게 잘 맞았어. 그리고 가장 속도도 빨랐어. 라는 속도 감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풀이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후반부가 가면은 이제 자기만의 풀이를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반부에서 자기만의 풀이를 확립하고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자기만의 풀이를 중반부에서 찾았고 초반부에서 선지 특성까지 익혔기 때문에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풀이 방법이 여기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네? 내 지문 읽는 방법이 여기서 조금 별로였네? 이런 거 정도 하나씩 다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비문학 공부인데요. 비문학 공부는 앞서 말씀드린 문학, 화작, 문법에 비해서 정말 일관적입니다. 하루에 그냥 세 지문씩 2시간 이상씩 복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PPT 내용에서 제가 비문학 복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잖아요. 그 복기 방법대로 하루에 한 지문 풀고 계속해서 3시간, 2시간, 4시간 상관없이 복기를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중후반 당연히 똑같이 그냥 무조건적인 분석과 복기 그리고 3단계 공부법 활용 이건 앞서 말씀드린 PPT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비문학 복기 방법은 지문을 읽고 나서 내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풀이 방법은 여기를 읽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읽으라고 했는데 난 여기를 읽고 문제를 풀 때 여기를 읽었네? 다음에는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어야겠다.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연결 지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분석하고 복기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과외를 해보면은 첫 번째, 화작 첫 번째 1번부터 3번 문제죠. 강연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물어보면은 그냥 쓱 읽고 문제도 그냥 쓱 풀고 가끔씩 쓱 틀려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방법은 첫 번째 1문단 여기서 어떻게 관심을 환기하고 있냐. 두 번째 어떻게 사실 그 자체를 제공하고 있냐. 세 번째 자료를 어떻게 끝맺고 있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4번이죠. 이렇게 자료가 쓰였을 때 그 자료가 쓰인 목적을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이제 생각을 해주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장문 같은 경우에서도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놨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비문학을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비문학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6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못해요, 친구들이. 개념을 주는 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지문에서 A라는 학자가 B를 C라고 정의했어. 그럼 친구들이 오케이, C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자기 맘대로 근데 D라고 보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항상 주는 대로 가자. 다음, 이해가 안 가면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독해하자. 수식어구를 명확하게 체크하자. 그다음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 개념이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럼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앞뒤 맥락을 다시 읽어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태도고, 치환의 기술 같은 경우는 사탐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이렇게 지문에서 수식어구로 묶어놓은 개념어와 풀이 내용을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문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결론은 뭔데? 이 문단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뭔데를 그 한 문단을 자기 말로 2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냐, 없냐가 상당한 국어 실력의 좌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만들었던 국어 기술 지문의 그러한 방법론인데요. 항상 구조가 있으면 구조 체크해주고, 그래서 구조를 박싱한다 해놨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는데 1번 구조의 특징은 이거야, 2번 구조는 이거야. 근데 이 특징들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자신의 방법론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 원리까지 체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관계랑 PS 구조, 이런 거는 지문 모든 영역 상관없이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속 꼼꼼하게 복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